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입니다. 추모식의 주제는 전 대통령의 말이기도 하죠. 민주주의의 최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입니다.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987년, 촛불항쟁의 2016년, 그리고 2025년 우리가 다시 광장으로 갔고 민주주의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시민의 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기득권에 맞서서 이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정당 정치를 개혁하려 했으며 끝끝내 국민의 힘으로 돌아간 대통령이었죠. 그는 민주주의를 권력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의 정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정치인은 노무현을 닮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누구나 그 정신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말과 실천의 간극을 그 누구보다 날카롭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모의 수사가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제발 그를 닮은 정치인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5월 23일 끝장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토크쇼 끝장인사이트 전국을 뒤흔드는 주요 현안들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준석 후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국힘은 굉장히 절박해 보이는데 이준석은 냉랭한 모습.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리고 단일화는 없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는 4번 이준석이 찍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원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 선대위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데이터로도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상승 국면에서 단일화 프레임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캠페인이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어딜 가든지 질문이 단일화에 관한 질문만 들어오고 누굴 만나도 단일화 얘기만 하기 때문에 강하게 그걸 차단하겠다. 근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서 단일화가 더 공론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쉽사리 이 상황에서 저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과연 오늘 밤에 있는 TV 토론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로서는 지금 이 단일화 공세에 발목이 잡히면 여기서 이제 선거 캠페인이 더 나가지 못한다. 이건 이제 위기감이기도 하고 또 상승세에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일화 안 하겠다고 선을 그었는데 근데 이런 이슈는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안철수 후보는 네. 마지막 TV 토론 끝나고 사전투표 직전에 단일화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아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의견을 많이 네. 주셔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은 못하지만 단일화에 대한 것은 좀 열어두시는 듯한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수정 저는 의견에서.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거를 가장 이 단일화를 망쳐버린 사람이 친윤이죠. 네. 친윤 자체가 단일화를 오염시켰어요. 뭐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음, 김문수 후보는 총리 줄게 단일화하자. 네. 이런 식의 뉘앙스면 단일화의 순수성이 퇴색돼 버려서 젊은 정치인 이준석이 들어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삼킬 만한 미끼가 충분해야 되는데 본인이 얻을 만한 정치적 이득과 단일화에서 얻을 이득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후보는 지금 40이에요. 네. 앞으로 본인 정치 인생은 20년 넘게 남았습니다. 아니 30년 넘게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를 통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손을 잡고 정권을 창출한다. 향후에 이준석의 정치는 어디로 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단일화의 어떤 명목 자체가 좀 그럴싸해야 되는데 그럴싸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기자회견 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단일화 박스에다가 이준석을 가둬놓고 예. 본인들이 이 보수 표가 이준석에 넘어가는 거에 확장을 막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단일화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이 프레임에서 국민의힘은 전략적인 어떤 모색들로 활용할 거다. 그리고 네.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일단 핸드폰을 꺼놓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힘의 단일화 요구가 이제 정말 이제 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김문수 측에서는 이제 40대 총리론 조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공동정부 이런 걸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시달린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요하게 공세가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겁니다. 거의 선거 막판까지. 네. 그러니까 어제 그걸 강하게 선긋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단일화가 더 이슈가 돼. 이게 역설이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이슈라는 게. 근데 앞서 이제 우리 서 소장이 얘기했듯이 사실 단일화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정치 시간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친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미래 가치가 더 커요. 근데 여기서 자칫 공학적인 단일화를 하면 당장에 얻을 실리가 불분명한데 자기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미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하는 게 이준석 후보로서는 명분 측면에서나 실리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이기기 어려운데 네. 근데 단일화했다가 이기지도 못하면 명분도 실리도 다 잃지만 설사 본인이 표를 많이 못 얻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보수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크게 보인다고 봐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 단일화 공세가 이준석 후보를 휘감고 있듯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그거에 시달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사표론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이준석 찍으면은 이재명 된다. 준찍명 이 캠페인을 할 거예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자기 지지를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요. 뭐 일단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제 지금 출발선 자체가 이제 이 대선에 대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어찌 보면 긴 자기의 정치 인생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승부수를 꼭 띄우기보다는 미래를 좀 더 보고 달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김문수 후보의 총리라든지 공동정부라든지 이런 게 별로 먹히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네. 그냥 새로운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 경험이 없지 않아요. 네. 10년 동안 나름대로 닳고 닳았고 뭐 여러 가지 풍지평파도 많이 겪었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해서 토사구팽도 당해봤어요. 국민의힘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참 딱한 게 본인 단일화하고 윤석열 정부 공동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팽당했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단일화 희생하고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단일화해서 구구의 정치 내라고 이준석 주장해요. 믿겠습니까? 믿지는 못하죠. 그리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한다고 하고 들어가서 공동정부까지 이뤄낸다 손 치더라도 본인한테 얻을 게 없어요. 본인은 향후에 자기 지역구도 지켜야 될 뿐더러 그 다음 차기 대선에 또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오점을 어떻게 지울 겁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해서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다라는 차원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전략 자체가 이건 구애 수준을 넘어가서 단일화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태의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거의 요원하다고 봅니다. 당권 제한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후보는 일단 부인한 걸로 봐서는 공식적인 루트는 아닌 것 같고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뭐 두어 번 전화를 좀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사에게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 실체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친윤이라는 세력이 여전히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당권이라는 게 자기들 호주머니에 있어서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아직도 그 당의 당권을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이준석 후보가 그 믿지도 않을 거고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잖아요. 저게 네. EJ 아닙니까? 이준석으로 한동훈 맞겠다. 이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다 보니까 이준석 쪽도 불쾌해하고 한동훈 쪽도 불쾌해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려면 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계엄 내란 뭐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어정쩡한 입장 취하고 있고 윤석열과의 거리도 여전히 어정쩡하고 그렇죠.
그리고 과거 이준석 쫓아낼 때 역할을 했던 사람들 여전히 선대위 전면에 배치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하자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선뜻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이라는 게 마지막 이 선거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승부처다 이렇게 본인들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구태의연해요. 옛날에 늘 하던 방식. 한편으로 압박하고 한편으로 자리 가지고 거래하려고 맞네요. 그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내세운 가치가 있습니다.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정치 교체 이런 걸 내세웠는데 저런 거 받고 단일화에 응하면 당장에 이준석 지지 기반이 흩어져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자기가 설계하는 그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런 접근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네.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인데 이동훈 그 공보단장이 전문 용어로 가무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프레임 안에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단일화 박스에 넣으려고 한다니까요. 박스에서 못 나오게. 이제 그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 당권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는 정당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가능합니다. 정상이 아니니까요. 국민의힘의 지난 정당사를 보면 당권이 거래가 됐잖아요. 그 당권 거래소가 용산이었고 네. 이준석의 당대표를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세우고 김기현 대표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보였잖아요. 네. 윤석열이라는 그분이 지금은 당권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나 친윤이 있잖아요. 친윤은 당권을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다고 습성화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 어제 기자회견하고 기자 백브리핑에서 얘기를 했어요. 일부 2022년도에 상스러운 소리를 했던 분이 또 본인을 달래다가 이전 협박까지 하는 문자를 보냈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가 있어요. 네. 단지 지금 국민의힘의 윤재군인가 거기서 부인을 하는데 개혁신당에서 그 명단 공개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이제 부끄러움 모르고 얼굴이 두터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으나 현재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존재한다면 프레임상으로 단일화 박스에 계속 담으려는 그런 시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25일에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긴 했지만 혹시라도 항상 단일화는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막판에 25일 좀 전에는 그쵸.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일까지 딱 일주일 남는 건데 뭐 절대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난 맞아요. 몇 개월 사이에. 예. 이것도 모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걸 이제 진단을 한 거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지지율 폭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지지 기반이 흩어지는 게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역력하게 드러난다. 이대로 이제 선거 완주하면 남는 게 없겠다. 그러면은 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TV 토론이 상당 정도 그 지렛대가 됐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TV 토론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도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2차 TV 토론 이후에 더 큰 지지율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니 그러면 이제 28일이 며칠이나 남았어요. 깜깜이 전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전 투표가 들어갑니다. 사전 투표 들어가면 단일화 효과는 크게 반감돼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제 그러나 뭐 이런 일이라는 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 일어날 리가 없어라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3번 있는데 지금 한 번은 했고 오늘 한 번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론회까지는 당연히 다 할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토론회까지 다 하겠죠. 네. 본인의 강점을 살릴 것이고 저는 사실상 이제 박 의원님 말대로 개혁신당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 그 이유가 단일화의 거부라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가 28일 전에 쏟아질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폭망할 것이냐.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세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가는 말하자면 그런
추세선에 올라탔는데 예. 갑자기 2% 1% 떨어지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침묵적 약점 외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단일화가 계속 저는 여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28일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사전투표 들어갈 것이고 그럼 29, 30 사전투표하고 나면 본선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준석 머릿속엔 단일화가 본인한테 얻을 것도 없을 뿐더러 그냥 끝까지 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두 자릿수 이준석이 남는다. 그러면 본인은 보수의 재편에서 말하자면 이 대안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모험을 안 하겠습니까? 자, 이런 국면에서 오늘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이기도 한데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닮고 싶다라든지 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적을 이야기하면서 본인과 좀 대비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뭐 선거에서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가 본인한테 뭐 확장성에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살아온 길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준석 후보하면 늘 이제 갈라치기 이런 걸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대연정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걸 제안하면서까지 어쨌든 통합을 하고자 노력했던 분이어서 이제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본인이 어쨌든 참배도 하고 배우고 따르고 싶다는데 그걸 뭐 욕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그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 원칙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정치 근데 이런 걸 본인이 담고 싶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에 비추어서 지금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선거의 공법으로 본다면 네. 어떤 표를 가지고 오기 위한 전략인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이준석 후보의 최근의 여론조사의 분포들을 정확하게 보면 네. 그러니까 10대 20대에서 압도적인 그 표를 얻어요. 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 다음이니까. 그 대신 그 10대 20대는 김문수 후보보다 훨씬 앞자릅니다. 아. 이거 지지 기반이 그 젊은 층이에요. 근데 약한 층이 이제 40, 50대, 60대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의 비용 포함도도 높을 뿐더러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표를 가져가는 쪽이 김문수 후보 측의 한 20%,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측이 7% 정도 돼요. 그러면 어디로 뻗어나가야 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측의 표를 좀 가져올 수 있다면 두 자릿수를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겠네요. 생각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4, 봐요. 50대의 표를 일부 가져오고 그렇죠. 4, 50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향수가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 세력으로서 자기도 좀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다는 못 가져와도 몇 퍼센트라도 가져오면 지금 두 자릿수 찍었는데 그것만 끝까지 유지한다면 여기저기 뭐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할까 싶습니다. 그걸 통한다고 봐서 이렇게 이 전략을 쓰는 건지. 아니 본인도 그게 뭐 크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뭐 지금 서 소장이 얘기했던 그런 맥락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단일화 공세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원칙과 정도를 지킨다 이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내세움으로써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끝까지 외롭더라도 이 야합하지 않은 원칙의 길을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의원은 초선이지만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달고 다른 정치인의 모습 너무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무슨 노무현 정신, 가치, 원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울리는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해라. 그래요. 안 어울리긴 해요. 안 어울리긴 하는데 이준석 후보가 뭐 개가천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전략적인 포석이 있는 것 같고 그 메시지 내에서는 나 단일화 안 해 이 말을 또 한 거예요. 애둘러서. 네네. 그래서 노무현 정신처럼 외롭지만 나는 원칙을 지키고 야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단일화 얘기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깔려서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뭐 던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신은요 여야 어떤 모든 정치인들을 떠나서 본받을 만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발 좀 제대로 본받아서 바뀌어라. 네. 그러니까요. 닮겠다고 하니까 좀 네. 그래 한번 닮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비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약간의 이제 경고하는 거죠. 내란 세력과 끝내 손 잡을 거냐라는 식의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보고요.
일단 뭐 대비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거판에서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거를 공표하지 않더라도 안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이재명 후보는 아예 네. 그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함의하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내란 세력을 붙었잖아요. 뭐 단일화는 있을 수 있는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단일화하면 내란 세력과 하는 거야 경고를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상 김민석 뭐 선대위원장도 대비를 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0.73에 정말 뼈아픈 표별을 할 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그렇게 예측을 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네.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 변수가 아닌 상수들을 우리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뭐 메시지 같다 그래 봅니다. 네. 근데 어제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표용지에 4번 이준석이 꼭 이제 될 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게 이제 약간 지지세가 조금 상승 곡선을 탔다라는 평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론조사의 두 자릿수 그것도 NBS나 갤럽 여론조사는 신뢰도 굉장히 높잖아요. 면접조사고 거기서 두 자릿수 찍는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저는 중도층이 조금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쪽으로.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요거는 미지수예요. 선거 막판 가면 제3 후보는 늘 사표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 단일화 공세도 결국에는 이제 사표 심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걸 지키려면. 네. 지금 이제 이게 NBS 여론조사 맞죠? 맞나요? 네네네. 이게 이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을 했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5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재명 후보는 49에서 46으로 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27에서 32, 한 5%포인트.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10%대를 찍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아마 그 TV 토론 효과로 1%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갤럽 조사하고 비슷해요. 네. 이준석 후보 갤럽도 10% 찍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 격차 김문수 이재명 후보 두 분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이 전화 면접 조사의 응답의 추이가 지금 이런 전체 그런 이 수치를 보이는데 저는 주목할 것들이요.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아까 말씀한 대로 중도층이 많이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이 있는 거는 있어요. 네. 수치들이요.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에요. 그리고 김문수예요. 근데 지난 3주 추이 때는 이준석이 김문수한테 뒤졌거든요. 그러면 중도가 움직였다는 것이고 최근 주목할 건 TK/PK 변화가 이제 보수 결집으로 김문수한테 많이 올려갔어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수치에 반영이 된 거고 TK/PK에서도 도저히 김문수라는 따지고 보면 내란 동조에게는 표를 못 주겠다는 쪽도 빠져서 이준석한테 옮겨간 수치들이 로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2차 토론회가 지나고 나면 좀 어느 정도 더 고차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저는 요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출격. 이 두 가지가 TK/PK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봅니다. 그 다른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무선전화 자동 응답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가 38.6%, 이준석 후보가 역시 거의 10% 가깝게 9.4% 나온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MBS 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좀 내려갔고 이 김문수 후보는 올라갔고 이준석 후보는 10% 찍을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추세상 이재명 후보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예. 이제 김문수 후보는 바닥에 결집이 일어나는 거죠 보수층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 효과가 제일 큰데 중도층 표심이 일부 이동하고 있는 거여서 보수 후보들은 상승세,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약간의 보합세 뭐 이런 추세여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 보수 결집을 예상을 하고 이제 선거 전략을 세우긴 했을 텐데 이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내란 심판 프레임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 효과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이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윤석열 부부를 막 뭐 민주당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내란 심판 구도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 심판 구도를 어떻게 살릴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재명 찬반 구도 이게 이제 물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 두 가지의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선생님? 정확한 진단 같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기 대선에 대한 규정을 조금 말랑말랑했어요. 이번 조기 대선은 따지고 보면 내란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국민들한테 경각시켜주고 계속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의 강조보다는 통합과 포용 모든 거를 껴안겠다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 내란의 심판이 끝났나? 라고 착각을 가져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일강일중 일략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수세적 전략을 썼거든요. 예. 초반에 민주당이. 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방패 전략이 아니라 창 전략을 써야 된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저는 오늘 TV 토론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재명 후보가 방패가 되지 말고 창이 돼서 정확하게 이번 조기 대선의 책임론을 국민의힘에게 묻는 그런 어떤 기조 전환을 오늘 TV 토론을 통해서 네. 시작하고 민주당도 그런 전략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유세에 대해서 좀 짚고 싶은데 이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가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유세복도 김문수 후보의 이름은 없고 2번 국힘 이렇게만 있는 것도 보이고 또 지지자 이제 뭐랄까요 팬층이라고 할까요? 김문수보다 한동훈을 연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팬미팅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이름 안 써 있고 안 써 있는 옷 입고 이런 건 좀 부차적이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의 이 강조점이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 내부 비판이에요. 네. 친윤 떨거지들이라는 얘기 나왔고 윤석열 민주당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게 한동훈 지지층은 열광하는데 사실 그건 김문수 선거운동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하지 못하는 얘기를 내가 함으로써 이게 이제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게 확장에 기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팬들 몰고 다니는 거여서 확장을 하려면 사실은 안으로 통합이 단단해야 확장이 돼요. 근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4분 5열 각자 도생 이런 모양이어서 네네. 확장이 잘 안 일어납니다. 네. 그게 보수가 밑에서 결집은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층까지 이렇게 치고 못 나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훈 후보도 모르겠어요. 저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바꿀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측면으로는 선거 캠페인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한 측면으로 보면 이게 자기 선거운동, 자기 그렇죠. 팬미팅 하고 다녀서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후 당권을 생각하는 움직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수도 있거든요. 네. 국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별로 관심은 없지만 네. 두 가지 점을 다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욕먹고 나가도 욕먹을 바엔 나가서 욕먹자라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대선의 승패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머릿속에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윤과의 싸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후 복구를 본인 중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자체가 친윤들 당신들 다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거지란 말도 하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민주당으로 가라. 우리 당에서 나가라. 당에서 나가는 소리가 뭐예요? 그걸 떠받쳤던 친윤들 니들도 나가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후보는 모양은 대권에 대한 지원 유세 같지만 사실상은 당권 레이스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끝장 인사이트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